오는 22일 청문회에 최정호 회장을 출석시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책임을 따져 묻고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정호 회장이 갑자기 허리가 불편하다며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MBC가 포스코의 대규모 직업성 암 발병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포스코 직원들의 암 진료 기록을 분석했더니 혈액암의 경우 남성은 전국 평균보다 최대 2.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난 3년간 포스코에서 19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진 가운데 국회는 오는 22일 청문회에 최정호 회장을 출석시켜 책임을 따져 묻고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정호 회장이 갑자기 허리가 불편하다며 불출석하겠다고 밝혀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국민의 대의 기간을 무시한 행태라며 동행 명령장까지 발부해 최 회장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년간 19명의 노동자가 숨진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안전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산재 사망이 잇따르는 대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22일 산재 청문회에 최정호 포스코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정호 회장은 갑자기 허리 지병으로 불편하다며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도 수많은 노동자가 죽어갔는데도 포스코 회장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며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정호 회장이 계속 얘기했던 안전대책과 관련된 진위를 의심케 하는 모습이지 않나. 그랬을 때 포항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허리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여야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채 대기업 회장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노동자들 무시하고 죽음으로 내몰더니 이제는 국회 의결도 무시하고 안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동행명령장 발부해서라도 반드시 최정호 회장 청문회상에 세워서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 밝혀내겠습니다. 국회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해 최정호 회장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어 최정호 회장이 끝까지 불출석을 고집할 수 있을지 추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정의당은 포스코 최정호 회장에 대해 오는 22일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 불참 통보를 철회하고 증인석에 서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최정호 회장이 유가족에게 보낸 사과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담겼다면 이처럼 무책임하게 불참을 통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포스코에서 현재까지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싶다면 우선 청문회부터 책임 있게 나와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포스코 직원의 집단적인 직업성 암 발병을 의심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포항 MBC가 단독 입수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했더니 포스코 노동자들의 암 진료 비율이 경우에 따라 전국 평균보다 대여섯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철 공장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장성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코크스 공장입니다. 잘게 부서진 석탄이 거대한 오븐에 구워져 시뻘겋게 이글거립니다. 이 과정에서 코크스 오븐 배출 물질이 발생하는데 여기에는 벤젠과 벤조피렌 같은 수십 종의 유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벤조이파이렌 같은 물질들은 1급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은 명확하게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청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등에서도 코크스 오븐 배출 물질을 발암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포스코 직원 17,000여 명이 최근 10년간 암으로 진료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봤습니다.
전체 95%에 달하는 남성 직원은 림프 조혈 등 혈액암이 2.7배, 신장암이 1.4배 높게 나왔습니다. 여성은 중피 연조직암이 6.5배나 높았고 눈과 뇌, 중추신경계통암도 5.1배 많이 나왔습니다. COE 가스나 또 성면 그리고 또 골타르피치 이런 물질들이 아까 언급했던 이런 암 부위하고 대부분 관련성이 있습니다. 대개 대기업 직원일수록 암 발병률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예, 여기서는 그러한 면에서 더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거꾸로 이건 진짜로 높은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포스코에서 직업성암으로 인정된 사례는 지난 10년간 3건에 불과합니다. 노동부가 안전보건진단 그리고 유해 위험성 조사를 실시해서 직접 고용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해당 자료는 암 관련 1차 진료 기록이며 최종 확진 판정이 모두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MBC가 보도한 월성원전 누설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내 유일의 원전 전문가 집단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보고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원안위가 포항 MBC가 보도한 원전의 누설 문제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았다면 사실 은폐라며 원안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월성원전에 문제가 없다는 원안위의 성급한 답변이 논란을 부추겼다며 한수원은 자기 맘대로이고 원안위는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면 노후 원전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원전 내 삼중수소 양에 대한 규제나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도 없는 상태라며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엄 위원장은 또 삼중수소 검출의 구체적 원인 파악과 법률 미비로 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중수소의 인체 무해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삼중수소를 포함한 모든 방사성 물질은 기본적으로 유해하다며 삼중수소가 인체에 이롭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 1, 2호기 폐수지 저장 탱크 균열 의혹 보도와 관련해 준하경 경주시장이 월성원전 정원호 운영실장을 집무실로 불러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준하경 시장은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유출 의혹과 관련해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데도 한수원은 보안을 이유로 명쾌한 설명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사안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만큼 삼중수소 검출 원인 및 조치 사항,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경주시와 공유하고 민간 환경 감시기구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이 객관적인 정보 전달보다 한쪽으로 기운 채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통합을 기본 전제로 공론화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시도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집집마다 보낸 안내문입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담고 있는데 통합에 따른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대구 경북뿐 아니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듯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봤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 지금은 일단 행정통합 논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김경수 지사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것 같아서 혹시나 또 추진이 되는가 싶어서. 아니, 행정통합은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경남은 오히려 울산까지 함께 경제나 교통, 문화 같은 필요한 부분만 하나의 단일체를 구성하는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도 안 해도 되고 특별법 제정도 필요 없는 이번에 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가지고 추진하고 싶다. 그런 차원인 거죠. 광주와 전남은 최근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큰 의견차를 보이면서 어떤 식의 협력이 유리할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 영역 자체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경제 공동체가 될지, 특별시방자 될지 이런 다 포함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 연구 영역 자체를 지금 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러면 그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고 봐야 되네요.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어떤 것도 행정 통합을 추진하지 않지만 모든 지역에서 추진하는 듯 알린 겁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4월 마무리되는 공론화 과정뿐 아니라 이후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 통합자치정부 출범 일정까지 제시하는 등 통합을 기본 전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위에서 주민투표도 있고 특별법도 제정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일정에 맞게 그 역할이 좀 수정될지 아니면은 뭐 그 시도에서 추진위원회를 꾸릴지 하는 것은 시도에서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두 단체장의 주장으로 시작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 시도민들의 관심은 제대로 끌지 못한 가운데 공론화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을 만나는 등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포항 수성사격장 반대위원회는 권익위 현장 조사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장기 면민들은 지난 56년간 사격 훈련의 소음과 진동, 산불 등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며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까지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아울러 포항시 관계자도 간담회에 참석해 사격장 인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포항 마리나,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이 사격 훈련의 각종 소음과 진동으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심층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은 설 연휴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보건 업무 등 관련 분야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퇴직 공무원이 참여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민원에 대응하고 확진자 간 역학 관계 등을 철저히 파악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과 울릉을 연결하는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을 다음 달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카페리선 공모에 참여한 2개 업체 중 H해운의 공모 신청을 해양청이 반려하자 H해운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신문 일정을 19일에서 26일로 연기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6일 법원의 신문이 끝난 이후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해 사업자 선정은 다음 달로 늦어질 전망입니다. 절기상 우수인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는데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엔 내일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서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갑작스러운 맹추위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 머물렀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면서 영상 13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하늘은 맑겠지만 건조함은 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낮부터는 바람까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요. 조금 전일기에서 강풍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 자체는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상 12도에서 1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영상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3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9도에서 11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낮부터는 앞바다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계속해서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휴일에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안동 SK 공장에서 위탁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출하에 대비해 내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의 훈련은 백신 제조소인 안동에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를 거쳐 전국의 지역 접종기관까지 백신 운송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과 군 수송부대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 지역 접종기관이 참여합니다. 경주시 황성동과 현곡면을 잇는 황금대교가 사업 추진 5년 만에 다음 달 착공됩니다. 황금대교는 총 연장 371m, 폭 20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됩니다.